지금 시간은 일요일 새벽입니다. 거의 1시 가까이 돼가고요. 지금 WTI 일주봉 보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2020년 4월 달인데요.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현물가로는 이때 한 10불 초반까지 갔었죠. 그리고 이제 선물가, WTI 선물가는 이때 마이너스 돌입한 그 날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4월 20일로 기억하고요. 여기 시간으로는 4월 19일로 기억하는데요. 이때 4월 하여튼 중반, 4월 19일, 20일, 요 사이에서 선물가, 4월 달이니까 이제 선물가는 5월분이 되겠죠. 5월분이 결국은 마이너스 때 돌입해가지고 이 당시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도 선물이나 옵션 혹은 ETF, ETN 원자재 투자를 하면서 이런 원자재가 마이너스, 특히 선물가가 마이너스 된다는 건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런 시점이죠. 물론 현물가가 많이 떨어지고 나면은 선물가가 마이너스는 아니더라도 마이너스에 근접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때 결국 마이너스 최하로 떨어졌을 때 WTI 5월분 한 30불대로 기억하는데요. 마이너스 30불대까지 근접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20일, 21일 지나서 완전히 롤오버가 된 다음에 플러스를 다시 됐는데요. 저는 사실 예전에 선물 옵션을 좀 했지만 최근에는 ETF나 ETN 쪽으로 많이 합니다. 뭐 ETF나 ETN 자체는 뭐 큰 차이는 없고요. ETN 자체는 이제 종료 시점이 있지만 ETF는 없는 거. 그리고 ETF는 상장 주식처럼 거래를 하지요. 그리고 ETN은 이제 주로 이제 큰 은행에서 이제 발행을 많이 하고요. 큰 증권사나 그런 이제 자세한 거는 이제 찾아보시면 아실 거고, 이제 주로 ETF나 ETN을 거래를 하고, 그리고 이제 현물가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CFD 거래를 주로 많이 합니다. 저는요. 선물이나 옵션은 가끔 하지, 그렇게 안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첫째로 이제 만약 단기적인 투자를 할 경우에 이런 경우죠. 4월 달에 이제 5월분 선물을 할 경우에 5월 달이 근접하면 할수록 롤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용 때문에 사실 쫓기는 마음도 들고요. 그리고 그 롤오버 비용이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죠. 예를 들면 5월분을 6월분으로 넘긴다. 그럴 때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상황에서 큰 손해가 나오게 되지요. 물론 뭐 ETF나 ETN도 뭐 어느 쪽으로 투자하냐에 따라서 뭐 인버스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숏이든 롱이든 항상 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렇게 4월달 2020년 4월 중순에 이렇게 마이너스 된 시점이 있다는 거요. 다만 현물가는 이때 10불 거의 초반 중반 이 정도 가격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가격이 뛰면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보면 이렇게 물론 이때가 60불대죠. 60불대에서 급격하게 떨어질 때 많은 투자가들이 다시 상승을 노리는 롤오버 비용 감안해서도 선물 같은 경우는요. 물론 현물가를 이제 보고서 이제 ETF나 ETN 쪽, 혹은 뭐 이런 기초 지수 WTI를 추종하는 그런 투자를 할 경우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어디가 바닥인지 우리가 사실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요. 저 같아도 이때 60불대에서 한 30불, 40불 근접했을 때 당연히 롱으로 진입했을 것 같습니다. 롱으로 진입을 해서 뭐 만약에 물타기를 중간에 한번 했다면은 대부분 강제 청산되는 그런 그 정도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에 롱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현물가 기준으로 10불대, 20불대에서 롱을 잡아서 다시 60불대 혹은 거의 68불 넘어갈 때까지 버틸 수 있다면 좋죠. 그렇게 되면은 20불대 기준으로 해도 60불대 넘어갈 때 팔았다면은 거의 4,000틱, 5,000틱 가깝게 이익이 나겠죠. 근데 이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원자재 곡물 쪽에서 그야말로 몇천 틱 이익이 날 때까지 버틴다는 거 아주 어렵습니다. 특히 선물 쪽은 롤오버 비용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요. 저는 그래서 주로 ETF나 ETN 쪽으로 투자를 하면서 중장기 투자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최근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최근에 여기 121불 중반대로 끝난 이 상황하고 지난 2021년 요 상황을 또 비교해 보면요. 물론 이렇게 2021년 들어서서 유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때 2021년 30불대였죠. 초반에 30불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서 결국은 120불대가 넘어간 건데요. 물론 이렇게 전쟁 발발했을 때 130불대까지도 갔었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추세가 위로 향할 때, 우상향할 때, 물론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또 중간 지난 해 연말 2021년 12월 달만 보더라도 60불대에서 지금 현재 120불대로 거의 2배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물을 투자하시든 옵션을 하든 아니면 CFD 투자를 현물가 기준으로 하는 투자를 하시든 아니면 이제 ETF나 ETN을 투자를 하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방향성이죠. 지금 현재 누가 보더라도 원자재 시장 우상향으로 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주간봉으로 보고 우리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일주봉이 아니면은 원데이 봉보다 더 적은 12시간 봉이나 3시간 봉으로 보면 상황은 틀리지만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종기가 오죠. 이렇게 조종기가 몇 차례씩 이렇게 옵니다. 저는 투자할 때 물론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일부는 이렇게 이런 조종기가 올 때 흔히 말해서 반전 매매죠. 반전 매매도 많이 노리는 편이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전업 투자자가 아니고 그리고 본업이 있기 때문에 본업이 있는 사람이 항상 그 차트에 매달릴 수도 없고요. 물론 이제 런던장, 뉴욕장 지켜보면서 실시간으로 보조지표, RSI 같은 거 활용하면서 진입도 하고 나오기도 하면서 가끔 가다가 단타 매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제 제가 투자를 하면 할수록 단타 매매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선물이나 옵션 쪽보다는 주로 ETN이나 ETF 쪽 혹은 이제 현물가 중심으로 한 CFD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는 롤오버 비용 줄이고 그리고 이제 되도록이면은 레버리지 사용도 좀 줄이면서 중장기적으로 제 나름대로 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극히 최근도 한번 살펴보죠. 지난번에 전쟁이 나고 나서 이때가 130불까지 뛰었을 때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가격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요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90불대인데요. 밑에 노란 선 그어져 있는 게 이제 90불대 선입니다. 이렇게 한 차례 올라가고 내려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장세가 계속 되고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한 차례씩 올라가고 내려가는 물론 양방향으로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요. 해칭하시는 분도 꽤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원유는 일단 해칭은 피하고 있고요. 한 방향으로만 이제 투자를 하고 주로 이렇게 올라갈 때 반전 매매 내려가는 쪽으로 숏으로 주로 투자를 해서 지금 이 부분이나 아니면 지난번처럼 이 부분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일 때 주로 반전 매매를 많이 노리는 편입니다. 현재는요. 그리고 나서 지금의 상황이 100불대 이상일 때 다시 이렇게 한 차례 쭉 끌어올렸죠. 물론 이제 고점이 어딘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은 뭐 123불대가 될지 뭐 혹은 뭐 130불 다시 돌아올지. 네. 하지만 이 차트 양상이 이렇게 올라갈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반전 매매를 지금 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고점이 어딘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파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고 그리고 이제 올라갔는데요. 이렇게 이제 파동이 몇 차례 오면서 올라갈 때 다시 이제 내려가는 파동을 기다리는 중이죠. 물론 뭐 100불대 초반까지 내려올지 뭐 아니면 뭐 90불대까지 다시 한 차례 내려올지는 한번 두고 봐야겠지만요. 현재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가장 높은 고점은 현재 한 130불대 지난번 고점하고 마찬가지 보고서 일단은 한 차례는 내려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뭐 처음 고점에서부터 내려오는 바닥까지 수익을 창출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 1000틱 정도만 수익을 낸다는 것도 사실 뭐 선물뿐 아니라 뭐 ETF나 ETN이든 뭐 하다못해 현물가를 중심으로 한 CFD 투자든 사실 어렵죠. 하지만 되도록이면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 항상 그 나름대로는 이 차트를 연구하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들어갈 때는 RSI 보조지표 활용하면서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잘 쓰지 않는 틱볼륨 나름대로 변화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아직도 우상향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디가 꼭지점이면서 내려올지를 현재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에 이제 3시간 봉을 실시간으로 이 차트를 분석할 때 많이 씁니다. 제 나름대로 요 위에 노란선 그어 놓은 것이 현재의 중심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차트를 보면은 물론 이렇게 롱이든 숏이든 그 위치가 있죠. 이렇게 올라갈 때 롱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다시 또 이렇게 숏으로 내려오는 이런 반전의 어떤 이런 나름대로의 시그널을 알 수 있는 그런 꼭지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꼭지점들이 지금 보면 이렇게 우상향이죠.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가 한번 꺾이고 있는 중인데요. 이렇게 조금 꺾이다가 물론 다시 또 점프할 수 있지만은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꼭지점이 올라가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도중에 이렇게 꺾이면은 보통 한번 바닥으로 다시 내려갈 수 있는 신호로 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120 한 3불 넘어섰을 때 뭐 숏 하나 진행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제대로 바닥으로 향하는 그런 움직임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조종장인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3시간 봉으로 보면 이렇게 한 차례 잘 꺾여서 내려가다가 다시 또 반등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반등을 할 때 어느 정도 수익 창출이 된다면은 일단 나오는 것이 일단 수순이죠. 우리가 이제 길게 끌고 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110불대에 왔을 때 롱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120불대까지 1000틱 이상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뭐 생각과 뭐 배짱과 그야말로 뭐 판단력이면 뭐 무서울 게 없지요. 하지만 사실 이런 원자재 시장에 있어서 추세 매매 혹은 뭐 반전 매매 뭐 생각만큼 그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양방향으로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요. 혹은 한 방향으로 투자를 할 때 그때그때마다 롱이든 숏이든 상황 판단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제 어느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제 나름대로의 방법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손절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겠죠. 만약에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는 반드시 어느 순간은 손절을 해야 될 겁니다. 손절을 하지 않고 단순히 물타기식으로 매매를 진행하면은 결국은 그러한 방법 때문에 나중에 낭패를 보기가 쉽죠. 하지만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매매를 해서 성공적으로 갈 경우에는 최대한 길게 끌고 가는 것이 결국은 유리하죠. 하지만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 때는 과감하게 손절하는 것도 나중에 이 매매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현명한 판단을 한 겁니다. 일단 롱으로 끌고서 이렇게 120불 때까지 끌고 가신 분들, 네. 그리고 반대로 숏을 그때그때마다 반전 매매를 진행해서 또 가신 분들, 뭐 혹은 뭐 단타로 그때그때마다 또 하고 계신 분들, 뭐 다양한데요. 저는 이제 최근에는 되도록이면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네, 노력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뭐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매매 방법을 나름대로는 또 연구하고 또 노력하고 있는 중이지만은 항상 손절하는 원칙은 충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